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는 자료구조 파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구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중요도가 높은 자료구조거든요.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트리는 주로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구조입니다. 계층적인 구조. 이를 위해서 데이터는 노드라고 하는 단위, 트리를 구성하는 단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노드는 상하관계로서 서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선은 링크라고도 불러요. 이 각각의 노드들은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하면서 반드시 하나 이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는 없습니다. 이 트리에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은 간선을 타고 이동했을 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트리는 그 사이클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간선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자료구조가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의 노드는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쪽에 위치한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요.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어떤 노드의 부모 노드인 B 노드는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를 공유하는 노드는 형제 노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노드 위에 있는 노드들을 통틀어서 조상 노드, 이 노드 아래에 위치한 노드들을 통틀어서 자손 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 정도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노드들 중에서 최상단 노드 있죠. 더 이상의 부모가 없는 최상단에 위치한 노드, 이를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노드 A가 루트 노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자식 노드가 없는 최하단에 위치한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는 D, E, F, G, H가 리프 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트리는 정리해야 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차수와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차수는 각 노드가 갖는 자식 노드 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디그리라고도 불러요. 이 노드 B의 경우에는 자식 노드가 2개 있죠. 따라서 차수가 몇일까요? 2겠죠. 이 노드 C는 자식 노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따라서 차수는 디그리는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최하단에 위치한 더 이상의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리프 노드는 차수가 0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그리고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특정 노드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간선 수를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깊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가령 노드 B는 간선 하나를 거치니까 레벨 1에 위치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F는 2에 위치해 있다. I는 3에 위치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가장 높은 레벨을 그 트리의 높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트리 내에는 또 다른 트리가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 안에 포함된 또 다른 트리를 서브 트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 노드를 기준으로 B 노드를 루트 노드 삼는다면 이만큼의 트리가 이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만큼의 트리는 이 트리의 서브 트리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서브 트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트리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했었는데요.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스탑해보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료구조인 트리는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치 연결 리스트처럼 노드와 그 자식 노드가 위치해 있는 공간을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 하나의 저장 단위로 간주해서 데이터, 자식 노드들의 위치의 단위의 연속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트리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데이터에는 A가 들어가 있죠. 10번지에는 데이터가 A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식 노드는 20번지와 30번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노드는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현의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식 노드인 20번지는 자식 노드로서 40번지와 50번지를 갖죠. 따라서 40, 50을 이렇게 명시하고 데이터인 B를 이렇게 20번지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복잡한 트리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일렬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트리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트리의 연산으로 트리의 순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트리의 순회란 트리에 속한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노드를 방문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순회하는지에 따라서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순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잠깐 스탑해 보시고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가 어떤 노드를 어떤 순서대로 순회하는지 이 노드 번호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처음 읽어보시면 조금 아리송할 수 있는데 각각의 순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위 순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위 순회는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는 순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루트 노드죠, 그쵸? 얘부터 시작해서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순회하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여기를 전위 순회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위 순회하려면 B번부터 순회를 해야겠죠. 얘가 지금 루트 노드니까 이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는 B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루트 노드는 D겠죠. 그쵸? 자, 그러면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 순으로 전위 순회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든 노드들을 한 번씩 순회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전위 순회를 하기 위해서 루트 노드인 A 노드부터 방문을 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기 위해서 이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인 B를 방문을 해야겠죠. 자, B를 방문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DHI를 전위 순회해야겠죠. D를 방문하고 D 기준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하기 위해서 H를 방문하고 I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E를 방문하고 J, K 순서대로 방문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서브 트리의 순회는 전부 다 끝났죠. 이번에는 오른쪽 서브 트리 이쪽을 한번 순회해보면 되겠네요. 자, C를 방문을 합니다. C 기준 왼쪽 서브 트리는 FI죠. FL이죠. 그쵸? 그래서 FL을 방문해줍니다. 그리고 G를 방문해주면 모든 노드들의 순회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노드들을 방문 순서대로 나열한 게 전위 순회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전위 순회를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기 함수를 쓰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의사 코드로 표현해보면 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노드라고 하는 인자가 루트 노드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루트 노드를 먼저 방문하기 위해서 노드 값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이 루트 노드 기준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전위 순회를 한다. 인자인 이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를 이렇게 전위 순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오른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호출해주면은 전위 순회가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제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기적인 호출은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멈춰야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중위 순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전에는 루트 노드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순으로 순회를 했죠. 중위 순회는 왼쪽 먼저 방문하고 루트 노드 오른쪽 순서대로 순회를 합니다. 정확히는 왼쪽 서브 트리를 중위 순회하고 루트 노드 방문하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중위 순회한다. 이 순서대로 순회하는 게 중위 순회입니다. 자, 왼쪽 서브 트리 먼저 중위 순회를 해야겠죠. 여기부터 중위 순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위 순회를 하려면 여기부터 중위 순회를 해야겠죠. 그쵸? 따라서 이 서브 트리 기준으로 H 왼쪽 서브 트리인 이 노드 먼저 방문해 주고 이 서브 트리 기준 루트 노드인 D를 방문해 줍니다. 그 다음에 I를 방문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브 트리 기준 루트 노드인 B를 방문해 주고요. B 기준 오른쪽 서브 트리인 이 서브 트리를 중위 순회해 주면 됩니다. J, E, K 순서대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방문해 주면 되겠죠. A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를 중위 순회해 주시면 됩니다. L, F, C, G 순서대로 방문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중위 순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중위 순회를 구현한 코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왼쪽 서브 트리를 기준으로 중위 순회를 하고 제기적으로 호출해주고
루트 노드를 출력한 뒤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중위순회하도록 이런 식으로 재기 호출을 해주시면은 중위순회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노드가 존재하는 한 반복되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놔야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후위순회도 살펴봅시다. 자, 전위순회는 루트 노드 먼저 왼쪽 오른쪽 순서였죠. 중위순회는 왼쪽 루트 노드 오른쪽 순서였죠. 후위순회는 왼쪽 오른쪽 루트 노드 순서대로 후위순회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루트 노드 A의 왼쪽 서브트리는 얘죠. 이 서브트리의 왼쪽 서브트리는 얘죠. 여기서 왼쪽 오른쪽 루트 순으로 순회하면 HID가 되겠죠. 따라서 HID부터 먼저 순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JKE를 순회해야겠죠. 따라서 다음으로 JKE를 순회해주고 이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인 B를 방문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후위 순회하면 되겠죠. L을 방문해주고 오른쪽은 없으니까 F를 방문해줍니다. 그 다음에 G를 방문하고 C를 방문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 A까지 방문하면은 후위 순회가 완료가 됩니다. 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후위 순회 또한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루트 순서대로 순회를 하니까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재기함수를 호출해 주시고 루트 노드를 출력해 주시면 왼쪽 순회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다 끝나고 오른쪽 후위 순회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다 끝난 다음에 루트 노드가 출력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트리의 순회란 트리의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연산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순회 방법에는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위 순회는 루트 왼쪽 오른쪽, 중위 순회는 왼쪽 루트 오른쪽, 후위 순회는 왼쪽 오른쪽 루트 순서대로 순회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사실 요 세 개의 순회 말고 레벨 순서 순회라는 순회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레벨 순서대로 노드를 순회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부터 순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구현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리를 구현했을 때 레벨 순서 순회를 빠른 성능으로 구현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트리로 할 수 있는 연산을 설명해 드렸다면 이제부터 트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트리의 종류로 이진 트리,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트리가 있습니다. 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최대 2개인, 2개 이하인 트리를 의미합니다. 자식 노드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진 트리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진 트리입니다. 정확히는 편향된 이진 트리라고 불러요. 한쪽 노드가 얘도 자식 노드 하나 있죠? 얘도 하나 있죠? 얘도 하나 있죠? 따라서 얘도 이진 트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 노드가 한쪽으로 치우친 이진 트리를 편향된 이진 트리라고 불러요. 성능상 안 좋은 트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 이진 트리, 풀 바이너리 트리라는 이진 트리도 있습니다. 보통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자식 노드 개수가 1개가 아닌 이진 트리를 의미합니다. 0개 또는 2개인 이진 트리. 그래서 얘는 정 이진 트리가 되는 거고요.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자식 노드가 하나짜리 애가 있으니까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트리의 자식 노드를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2개씩 꽉 차게 열린 애들만, 풀하게 열린 애들만 이진 트리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 이진 트리를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열렸거나 꽉 차게 열매가 열렸거나 이게 풀 바이너리 트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진 트리의 일종으로 포화 이진 트리,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포화 이진 트리는 모든 리프 노드의 레벨이 동일하고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자식 노드들이 2개씩 자식 노드를 갖고 있는 이진 트리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이진 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 트리가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는 자료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구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따라서 다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 완전 이진 트리는 뭐냐면 맨 아래층 빼고는 다 2개씩 자식 노드를 갖는다. 거기에 더해서 가급적 왼쪽부터 채워진다. 이게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이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쵸? 왼쪽부터 자식 노드가 있죠? 왼쪽부터 이렇게 자식 노드가 채워졌죠? 따라서 얘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 왼쪽부터 채워지기 전에 여기에 왼쪽 자식 노드가 생겼죠? 따라서 왼쪽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는 완전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완전 이진 트리는 맨 아래층 빼고는 2개씩 자식을 갖는다. 맨 아래층에는 왼쪽부터 자식 노드가 채워진다. 이게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자, 이러한 트리는 보통 탐색에 자주 활용이 됩니다. 탐색에 자주 활용되는 트리로 이진 탐색 트리 그리고 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 그리고 힙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트리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 더 줄여서 BST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이진 탐색 트리는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더 작은 노드, 오른쪽에는 더 큰 노드를 배치하는 이진 트리를 의미합니다. 자, 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8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왼쪽 자식 노드에는 8보다 작은 값, 오른쪽 자식 노드는 8보다 큰 값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3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얘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얘보다 큰 값이 있습니다. 5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얘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얘보다 큰 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탐색 성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로그 n 정도의 시간으로 원하는 값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탐색을 위해서 한쪽 서브 트리를 보기로 했으면 다른 쪽 서브 트리는 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노드에서 15를 탐색하고자 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5랑 8이랑 비교했을 때 15가 더 크죠? 따라서 이만큼은 볼 것도 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는 10보다 크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탐색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근데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편향된 이진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이 모든 트리가 사실상 연결 리스트랑 똑같이 일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기까지 어차피 하나하나 비교해 나가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탐색 속도는 연결 리스트와 똑같이 다름없이 5의 n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힙 또한 탐색에 특화된 완전 이진 트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주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완전 이진 트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힙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 힙입니다. 맥시멈 힙, 미니멈 힙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대 힙은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큰 값으로 이루어진 이진 트리고요. 최소 힙은 부모보다 자식이 더 큰 이진 트리를 의미합니다.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얘가 최대 힙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크죠? 부모가 자식보다 크죠? 부모가 자식보다 크죠? 얘는 최소 힙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작죠? 부모가 자식보다 작죠? 그쵸? 물론 제가 아래다가 적어드렸다시피 이 예제에서는 숫자로 크다 작다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숫자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자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때로는 내가 직접 원하는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힙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최대 힙과 최소 힙을 이용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빠르게 탐색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큰 값의 우선순위를 높이 부여하겠다 라고 하면은 최대 힙에서 루트 노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잖아요. 그쵸? 만약에 작은 숫자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 힙의 루트 노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레벨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할당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 힙은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데에 재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앞선 시간에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배웠죠? 우선순위 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큐의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특별하냐면 넣은 순서와 무관하게 내가 부여한 우선순위 순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특별한 큐다. 그게 우선순위 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삽입된 데이터 순서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 순서대로 내 데이터를 빼낼 수 있게 하려면 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선순위의 높고 낮음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우선순위를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우선순위 판별하는 데 있어서 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힙을 구현하기 위해서 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트리,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균형을 맞추는 트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려면 이 이진 탐색 트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삽입과 삭제를 반복하면서 노드의 삽입과 삭제를 반복하면서
트리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성능이 연결 리스트와 다름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노드의 집합으로 트리를 만들어도 트리를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즉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관계에 따라서 편향된 이진 트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 2, 3, 4로 이루어진 트리인데 얘는 편향됐고 얘는 편향이 안 됐죠. 그쵸? 따라서 이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을 개선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없애려면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가 적절히 균일해야 돼요. 얘는 왼쪽 서브 트리가 0이죠, 높이가. 얘는 오른쪽 서브 트리가 극단적으로 깊죠, 높이가 높죠. 그쵸? 이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을 높이려면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특별한 이진 탐색 트리를 자가균형 이진 탐색 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대표적인 자가균형 이진 탐색 트리로는 AVL 트리 그리고 RB 트리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통적인 전공 서적에서는 이 AVL 트리를 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이 AVL 트리의 경우에는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를 최대 1 정도만 유지되게끔 만드는 트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AVL 트리는 이 전통적인 전공 서적에서는 자주 언급되고 활용되는 것처럼 기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컴퓨터 과학 전반에 녹아있는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현에 사용되거나 운영체제 내부나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에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자가균형 이진 탐색 트리는 RB 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B 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RB 트리는 컴퓨터 과학 전반에 녹아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고요. 운영체제 시간 때 말씀드렸던 CFS 스케줄러에도 RB 트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 구현에서도 RB 트리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의 해시 테이블 있죠? 앞선 시간에 우리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이 C++의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데에도 RB 트리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C++에서 unordered 맵을 사용한 소스 코드를 역으로 추적해본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C++ 내부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ftrace라고 하는 함수 추적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arbitrary 어쩌고저쩌고, arbitrar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arbitrary와 관련된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호출된다, 이 뜻입니다. 얘가 얘를 호출했다, 얘가 얘를 호출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구보다는 이 결과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이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 구현에도 arbitrary가 사용이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도 arbitrary는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잠깐 스탑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만큼이 arbitrary가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ext 파일 시스템에서도 arbitrary가 사용된다 라고 하고요. virtual memory에서도 arbitrary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rbitrary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arbitrary의 구조, 구현 원칙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arbitrary는 red, black tree의 약자로 모든 노드를 빨간색 혹은 검은색으로 칠한 트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arbitrary는 특정 노드를 빨간색으로 칠할지 검은색으로 칠할지에 따라서, 즉 색상을 칠하는 규칙에 따라서 트리의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자, 검은색이 칠해진 노드는 블랙 노드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빨간색이 칠해진 노드는 레드 노드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arbitrary가 노드에 색을 칠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루트 노드는 블랙. 두 번째, 리프 노드는 블랙. 세 번째, 레드 노드의 자식은 블랙. 네 번째, 어떤 노드에서 리프에 이르는 경로 속 블랙 노드 수는 같음. 이러한 규칙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색상을 치르는 규칙을 유지하면서 노드를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트리를 arbitrary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다음과 같은 트리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판상의 한계로 이 초록색을 레드 노드라고 한번 간주를 해주세요. 자, 이러한 트리가 있을 때 이게 arbitrary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가 전부 다 블랙 노드인가요? 참고로 여기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nil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가 전부 다 블랙인가요? 그렇죠.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레드 노드의 자식 노드가 전부 다 블랙인가요? 봅시다. 레드 노드의 자식은 전부 다 블랙 노드가 맞네요. 3번 조건 만족합니다. 어떤 노드에서 리프 노드에 이르는 경로의 블랙 노드 수는 전부 같나요?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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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따라서 4번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 트리는 얼비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얼비트리에다가 새 노드를 삽입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노드를 삽입할 경우에 루트 노드가 아닌 이상 삽입할 노드를 레드 노드로 기본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진 탐색 트리의 삽입과 똑같이 삽입을 수행을 하고요. 단 삽입 이후에도 이 4가지 조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노드를 삽입했는데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색상을 재지정하거나 트리를 회전합니다. 여기서 이 트리의 회전이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관계를 바꿔주는 연산을 트리의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회전이 있고요, 오른쪽 회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된 직후라고 할지라도 이진 탐색 트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즉 노드보다 왼쪽에는 작은 값이 있고 노드보다 오른쪽에는 큰 값이 있는 이 이진 탐색 트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트리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드에서 오른쪽 노드인 이 R이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R을 손가락으로 딱 집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획 돌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이 요렇게 오른쪽으로 올라오겠죠. 이때 N이 R보다 더 작아야겠죠. 따라서 R의 왼쪽 노드가 N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N보다 L이 더 작죠. 따라서 N의 자식 노드가 L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트리가 회전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예제도 한번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트리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L이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 회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L을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획 틀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L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쵸? 그리고 이 L의 왼쪽 자식 노드인 LL이 이 왼쪽 자식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L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하는 N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얼비트리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얼비트리의 유지 조건이 부합하도록 트리를 계속 회전해주거나 아니면 색상을 재지정해줘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회전 알고리즘이나 색상 재지정 알고리즘도 있기는 한데 이 분량상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특정 예제를 통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얼비트리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노드 30이 삽입되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노드를 삽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레드 노드로 간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레드 노드를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삽입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 얼비트리의 유지 조건에 부합하나요? 그렇지 않죠. 레드 노드의 자식은 블랙이다 라고 하는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죠. 따라서 얼비트리의 유지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15라고 하는 노드를 색상을 재지정해주고 이 15를 기준으로 왼쪽 회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겠죠. 그쵸? 15보다 작은 얘는 12는 왼쪽 자식 노드가 될 거고요. 15보다 큰 이 30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색상을 재지정하고 트리를 회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트리는 얼비트리의 유지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게 노드 30이 삽입된 얼비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트리에서 이 5라고 하는 노드를 삭제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진 트리와 동일하게 삭제 연산을 수행하되 얼비트리 유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의 색상을 재지정하거나 트리를 회전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트리의 일종인 얼비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용량 입출력을 위한 특별한 트리인 B트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트리는 다진 탐색 트리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이 다진 탐색, 다진이란 한 노드가 여러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트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진 탐색 트리, 이진 트리를 위주로 살펴봤었죠. 이 B트리는 자식 노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개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진 탐색 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탐색 트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보통 탐색에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 등에 사용되는 트리가 바로 이 B트리 혹은 B트리의 변형입니다. 자, 이 B트리가 다진 탐색 트리라고는 하지만 최소로 가질 수 있는 자식 노드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엄밀한 정의는 전공서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공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M차 B트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자식 노드 개수가 M개인 B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차 B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자식 노드 개수는 이 올림 연산입니다. 2분의 M 올림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5차 B트리라고 한다면 최소 3개, 최대 5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다진 탐색 트리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B트리에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노드에는, B트리에서의 하나의 노드에는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 정보, 즉 포인터와 더불어서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키값들이 존재합니다. 키값. 하나 이상의 키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키값들은 오름차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장되어 있고요. 사이사이에 키값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서브트리들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는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의 위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즉 위치 정보는 가운데 서브트리의 위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의 값은 이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서브트리 노드의 값은 이 키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값은 키1과 키2 사이의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트리의 값은 키2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키는 오름차순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키는 일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구분자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트리에서의 키는 인덱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키의 범위로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빠르게 적은 연산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B트리 혹은 B트리의 변형된 트리로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빠른 입출력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입출력을 할 때 당연히 데이터 하나하나씩 입출력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쵸? 따라서 최소한의 입출력 연산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접근하거나 저장하고자 할 때 이 B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B트리의 대표적인 변형으로 B+트리가 있는데요. 이 B+트리는 단순 B트리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전부 최하위 리프 노드에 위치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전부 다 리프 노드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하위 리프 노드를 이렇게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리프 노드 간의 범위 연산을 좌라락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트리는 B트리보단, 단순 B트리보단 이 B+트리인 경우가 많아요. 대용량 입출력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대량의 입출력을 하고자 할 때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좌라락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B+트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트리는 B트리와 거의 유사한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전부 다 리프 노드에 위치해 있고 리프 노드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어서 범위 연산에 용이하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틀어서 트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트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트리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 시간에 언급해드린 힙이라든지 이진 탐색 트리라든지 이런 트리들도 코딩 테스트에서 정말 빈출되지만 그 밖에도 자주 언급되는 트리로 다음과 같은 트리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트리들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그먼트 트리, 빠른 구간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세그먼트 트리도 있고요.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트리인 트라이도 있고요. 팬믹 트리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